이번 시간에는 오더 익스큐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더 익스큐션이라는 건 이런 특정 엘레먼트들이 어떤 순서로다가 이벤트를 실행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엘레먼트마다 이벤트를 실행하는 순서나 조건들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셀프 메뉴에 보시면은 셀프의 컨텐츠에서 보시면은 이 안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이렇게 셀프로다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모르겠다. 색인에서 오더브 익스큐션 해가지고 치시면은 이와 같이 오더브 익스큐션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머신에 관한 것이냐, 스테이션에 관한 것이냐, 머신 해가지고 이 머신에서의 머신 사이클에 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한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브레이크다운, 포스트 브레이크다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대표적인 예로다가 머신을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저도 이걸 다 정밀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헬프를 보면서 이렇게 가끔 하니까요. 자, 우선 머신의 경우에는 파트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신에서 초기 상태는 아이들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끌어오든지 남이 밀어주든지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순간에 액션은 인풋, 이게 수행이 됩니다. 인풋 액션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사이클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셋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시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해야 되는 경우, 즉 셋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셋업을 수행하는데 우선 여기 셋업을 할 때도 이 셋업 안에도 액션은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업을 하기 위해서 액션은 스타트, 이 안에 있는 액션을 실행을 시키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실제로 셋업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셋업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웨이버가 할당된 경우에 작업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자를 부릅니다. 작업자가 있으면 시작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없으면 wait for setup waiver 해가지고 작업자가 없어서 못한다.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서 셋업 타임이 얼마나 걸리나 계산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즉 셋업이 종료될 이벤트는 언제 일어나는가를 시스템에서 미리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셋업을 쭉 진행을 시켜나가는 거죠.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종료가 될 시간이 되면은 셋업이 완료되면서 뭘 하냐면 액션은 finish, 셋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시켜야 될 액션이 있다면 그걸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액션은 인풋하고 셋업 수행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업이 완료됐으면은 아까 셋업 작업에 투입했던 작업자는 놔줘야 되겠죠. 다른 일을 하러 내보내야 되겠죠. 그 사람을 항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뭔지 하냐면은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죠? 사이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액션은 스타트, 액션은 스타트. 이 액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작업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들어갑니다. 스타트 못하니까 아직 작업자가 없으면. 작업자가 확보가 되면 스타트, 액션은 스타트를 시작하는데 이 액션은 스타트를 시작할 때는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거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위에 있는 플로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에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머신이 예를 들어서 특정 펜에다가 페인트를 담거나 혹은 특정 페인트 통에 있는 걸 다른 어떤
탱크에다 덜어내거나 이렇게 디스크리트 상태의 파트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거나 액티브 상태에서 디스크리트 상태의 아이템으로다가 파트 상태로 전환할 때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 작업을 그때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lation to cycle 해가지고 사이클 전에 할 거냐 애프터 나중에 할 거냐 before냐 애프터냐인데 이 before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캔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kg 아니면 10kg의 페인트다 그거를 갖다가 어디로 보낸다 하는 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채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걸 비우거나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액체 상태에 관해서는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307로다 열면 이와 같은 그 디자인 엘리먼트에 컨티뉴어스 아이템들이 쭉 엘리먼트들이 씁니다. 액체라든지 탱크, 프로세서, 그다음에 파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엘리먼트들을 갖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루드에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기본값이 웨이트입니다. 커넥트 투 파이프 해가지고 파이프 쪽으로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액션은 스타트 시작하는데 이 스타트 할 때 뭘 계산하냐면 사이클 타임을 계산합니다. 어떤 사이클 타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에 얼마나 걸리는지. 왜?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 또 이벤트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번에는 브레이크다운을 또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다운이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브레이크다운 탭에 보시면은 여기에 브레이크다운이 발생될 때 check only at start of cycle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다운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중에서 발생될 수 있지만은 시스템 모델의 어떤 그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가지고 사이클이 시작될 때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 하는 가정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된 경우에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걸 체크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한 번의 사이클에서 브레이크다운이 고장나고 또 한 사이클이 완료되기 전에 또 고장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시작할 때마다만 이제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액션은 다운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될 때 실행되어야 되는 액션을 갖다 실행을 시킵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 가지고는 브레이크다운을 수리할 작업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이버가 필요한가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작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레이버를 갖다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리페어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왜냐면 종료할 때까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 다음에 리페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리 작업을 작업자가 있으면 이것이 작업자가 할당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수리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가지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액션은 리페어 요게 수행되는 것이죠. 종료되는 시점에.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브레이크다운에서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 수리했을 때 그 기계 안에 있던 부품, 파트는 버려라. 아니면 특정한 곳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웃풋 2인데 여기서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걸로 내보내야 되겠고 또 그 내보낼 때 실행되는 액션은 아웃풋 액션이 있습니다. 이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또 실행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다운과 관련된 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제너럴 탭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클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레이버가 찾았다 그랬죠? 레이버 되고 사이클 타임 계산됐고 실행이 쭉 되는 거죠. 사이클이 종료되면은 액션은 피니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액션은 피니시에서도 다시 이 피니시가 되는 시점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플로드 롤에 가서 만약에 이것이 애프터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다가 파트에서 리퀴드 상태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다가 페인트로다가 전환을 시켜주겠죠. 그런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된 다음에는 이제 액션은 피니시가 됐으니까, 완성하게 됐으니까 뭘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이 파트를 몇 개 생산했는지, 몇 개를 완료시켰는지, 우리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리포트에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값들을 갖다가 갱신을 시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10개가 생산됐다면은 10개 생산된 것이 여기에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96페이지 13번 하는 멀티 스테이션인 경우에는 마지막 스테이션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멀티 사이클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스테이션 타입을 갖다가, 머신 타입을 배우신 다음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실 테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트가 한 개가 들어와서 두 개로 분해된다. 즉, 프로덕션 머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파트의 사이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애트리뷰트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속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말 것이냐,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사이클이 끝나면서 이제 액션은 피니시가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BG, 녹색 상태로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는 이 앞에 부분들 쭉 보면은 여기서 액션은 스타트 해가지고 스타트가 시작될 때부터 액션은 피니시, 요 피니시가 될 때까지가 BG 상태고, 아까 셋업의 경우에도 셋업 시작될 때, 끝날 때,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될 때, 끝날 때가 각각 그 상태를 요 스테이터스 아이콘에다 표시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액션은 피니시가 완료되면은 작업자가 다음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선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다른 곳에서 불려져 가야 되면은 그 작업자를 릴리즈 해주는 거죠. 가져가라.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아직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파트는 이제 떠나가겠죠. 기계 밖으로 쭉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순간에 액션은 아웃풋, 이 액션이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 단계가 바로 다시 아이들,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다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머신의 상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미리 파악해 둔다면은, 이런 머신의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조정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벤트 트리거 시킬 것인가, 다른 쪽에 변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엘리먼트의 이벤트를 갖다가 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걸 다 알지 못해도 사이클 시작되고 끝나고 작업자가 투입된다 이렇게만 알아도 마데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밀하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마데링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자세한 정밀한 이런 시퀀스, 즉 실행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헬프를 통해서 좀 더 시간 나실 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